이번에 사실 신의 한 수로 두었던 게 무슨 입증 절차가 있었냐, 당사자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원고 본인을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당사자의 신문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신청한다고 판사가 그래 멋있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사자 본인 신문을 채택받는데 거의 한 3분 정도를 구두로 계속 변론을 했어요. 설득을 다 하셨어. 표정이 야 참 변론 멋있다, 잘한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영사. 이번 주에 변호사님이랑 저랑 총 몇 건을 이겼죠? 총 3건을 이겼죠. 이번 주에만 일주일에 3건을 승소하는 변호사들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저희도 매번 있는 일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 드리고, 특히나 의미 있는 사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부 부동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항상 보면은 2건, 3건씩 이겨서 오시니까 저희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보통 많이 하시면 한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건 이기면 많이 이기는 거 아닐까요? 이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일부 이겼는데 자기가 전부 이겼다고 정신 승리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또 난이도가 엄청 쉬운 사건들이 많은데 저희는 큰 사건들이었고, 제가 어저께 너무 기뻐서 낮술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변호사님들 많이 이기시잖아요. 뭐 이번에 세계가 너무 기쁘다 할 정도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그 기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건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가 제일 많이 타겟이 됐어요? 공인중개사가 다 그쵸. 타겟이 됐죠. 전세 사기를 치면 실제 사기친 사람은 가버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세 보증금을 어마어마하게 날렸는데 실제 그 사기친 새끼는 잡히지도 않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된 판결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불법 행위에 동조를 한 케이스들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무슨 전세 사기가 벌어졌어, 그럼 다 공인중개사가 다 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번에 입증을 해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구제해드린 그런 케이스죠. 저번 영상에도 막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저희가 때법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든지 악의 축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다 나쁜 놈들이다, 다 사기꾼들이다. 실제로 이상한 분들도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인중개사 너희들도 다 가담한 거야, 너희들도 다 잘못했어, 제대로 안 알려줬어,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권리관계 다 고지해줬어야지, 안 한 거야? 잘못했어. 고소하잖아요? 그럼 기소의견은 성취, 그 다음에 검찰 기소, 형사 유죄 판결, 법원 판결, 막 벌금 나오고, 민사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팽배해 있는 거를 그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다 따졌죠. 저희가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상대방의 주장은 그거예요. 부동산을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20억가라고 수익을 냈어요. 잘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보니까 세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주택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세금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나온 거 전부 공인중개사 네가 다 책임을 져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이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팔면 세금 얼마 나오냐? 입주권은 자기가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고 지금 난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가구 2주택이었던 거죠. 입주권 하나,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2주택자가 하나를 팔았을 때 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5억 이상 나오니까 그게 다 손해다, 공인중개사인 당신이 잘못 알려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인중개사를 악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잖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얘기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는 행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으면 70%, 80%까지 배상하라고 그렇게 판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들은 어떻게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제대로 입증도 안 해놓고 빨리 끝내달라 그래요. 그냥 그러면 법원에서는 한 50% 정도 책임져, 이렇게 판결을 지금 하급심 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선고를 해요. 우리도 약간 원고가 빨리 끝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증을 더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위기를 바꿨으니까 이게 승소 판결이 났지, 만약에 그때 선고 받으면 질 수도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도로 몰고 가서 공인중개사 나쁜 놈들 다 동조했어, 나 손해보게 만들었어, 전세 사기에 가담했어, 그래가지고 판결 쓰면 솔직히 판결문 쓰기 쉽거든요. 그런 판결을 내리기 너무 쉬운데, 그런 분위기에 경정을 울리자 우리는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다퉜고,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위반이 없고, 더 나아가서 신식상 뭐 알려줄 의무도 없었다라는 것도 판결문에 다 인정을 받았죠.
결국 지금 모든 사회 분위기가 공인중개사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불리하다는 싸움이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불리한 싸움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떤 포인트에서 그걸 느끼셨던 거예요? 의뢰인이 너무 많이 억울해 하셨어요. 처음에 상담 왔을 때부터 느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뢰인의 억울함을 저희가 귀납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길래 하나하나 다 들었죠. 그랬더니 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셨던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녹취 파일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사실 신의 한 수로 두었던 게 무슨 입증 절차가 있었냐, 당사자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원고 본인을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신문하는 거를 판사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절차를 처음으로 거쳤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입증 방법 중에 하나로 승소 판결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본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냥 탓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탓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쟤 때문에 입었다라는 명분과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일정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합쳐져서 소송이 걸어왔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판사님, 이거는 상대방이 이거 어쨌든 빨리 끝내주세요, 일부라도 받고 싶거든요. 딱 지금 그 목소리가 저희는 너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다. 당사자 신문에 대해서 그분 나오시면 매매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실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판사님도 당사자의 신문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신청한다고 판사가 그래 멋있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호사 소송은 대리인들끼리 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를 부르는 케이스는 상당히 적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입증을 잘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래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또 히든 카드로 생각했던 게 입주권을 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멀쩡한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주택을 사면서 자기가 세금도 냈어, 취득세도 이미 다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멸실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샀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숨겼어요, 소송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법원에 현출을 해가지고 원래 아파트를 샀던 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 그게 없어져서 지금 없다라고 해서 입주권을 샀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저희가. 그다음에 진짜 얼마나 거지 같은 주장들을 상대방이 하냐, 어떻게든 그냥 빨리 끝내려고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줘서 그랬다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둘이 너무 친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증거로 냈던 게 뭔지 알아요? 카톡으로 당신 강아지 이쁘다 그러면서 그런 카톡을 내는 거예요. 거의 진짜 이런 걸 하고 싶어했어요. 진짜 개 같은 소리를. 그런 식으로 증거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실제 많죠. 증거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그리고 이게 진짜 재판이 흐름의 스포츠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파트너 변호사들이 재판을 안 가고 그냥 상대방이 끝내주세요, 판사님도 뭐 별거 더 할 거 없죠, 끝, 진다니까 판결이. 당사자 본인 신문을 채택받는데 거의 한 3분 정도를 구두로 계속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저희의 입장을 들어주셔서 채택을 해서 그 사람을, 원고 본인을 증언대에 선서하고 앉힌 게 승소 판결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설득을 다 하셨어. 표정이 참 변론 멋있다, 잘한다. 멋있다.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두 분 그러면 좀 변론할 때 어떤 식으로 변론하실지 한번 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요 진짜. 제가 해볼까요? 네. 판사님, 모든 재판마다 아시겠지만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관계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실관계는 필요 없으니 그냥 법률 판단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정립이 돼야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녹취록을 통해서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백히 확인이 됐는데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는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서 그냥 돈 대충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매하게 끝나게 된다면 결국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서로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 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영사.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요즘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판사님도 어쩔 수 없이 막 편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뭐 유죄 판결이 났네? 그러면 이제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너 유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판사가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어쨌든 판사가 재판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지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진행하는 거를 제동을 걸면서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의견을 개진을 못하면 그냥 판사가 하자는 흐름에 그대로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연차 변호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 동안 지금도 법정 가가지고 계속 같이 변론하고 하는 것들이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 흐름을 한번 바꾸면 결과가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이 울면서 전화 오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다 이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그 네. 의뢰인분의 감사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이 돼서 그때 정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기도 했어요. 15년 동안 이렇게 판결을 많이 받아도 그런 의뢰인분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따뜻한 분도 계시고, 최근에 이 재판 이겼는데 성공목수 아깝다고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그렇게 승소를 하셨잖아요. 계속 고생하시고 막 변호사 비용도 막 나가고 그러셨을 텐데 그거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도 이 사건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 주문에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 비용 확정 심판 청구라는 걸 해서 다 받아들여요. 쟤 때문에 내가 변호사까지 썼잖아요. 비용 많이 썼잖아요. 다는 못 받지만 한 7~80%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반대로 상대편은 졌잖아요. 그럼 그쪽 변호사들이 진 이유는 약간 이걸 쉽게 가려해서 그냥 분위기 몰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방심해서 한 방에 카운터를 먹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위기를 몰고 갔을 때 상대방 변호사가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흐름을 잘 읽지 못했으면 말려가지고 그냥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만난 거. 그렇죠. 저희를 만난 게 잘못. 만약에 정말 일반적인 변호사들을 만났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을까요? 이건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죠. 아마 저희가 선택했던 당사자 신문이라는 절차는 절대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 신청하지 않았을 거고 과세관청에다가 취등록세를 물어보는 절차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도 절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해봐야 녹취록 내는 건 하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관련 사건 판결이나 그런 거 막 첨부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판단 받아보자. 이게 왜 엄청난 자신감의 바탕을 둔 입증 방법이냐면 상대방 변호사를 당사자로 두고 있는 원고를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한테 가장 적대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인 신문은 잘 안 되면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만 판사님 앞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절차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탄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입증 절차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재판장님이 저희의 입증 절차를 채택을 해주셔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판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원고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가 판결 이후에 그대로 원형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기셨던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상가 사건인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 상가 앞에 있는 복도까지도 내 전용 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산 상가의 면적에 몇 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마치 우리가 최근에 본 경계 침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의 땅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광고는 공용면적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저희 20평이라고 했는데 20평 중에서 10평은 복도인 거예요. 이것만 딱 들으면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거나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시행사는 그렇게 주장을 안 해요. 그 계약서의 문구 중에 보면 일부 공용 공간이라는 그런 문구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분양할 때부터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랑 이런 걸 해서 손해 다 입증을 해냈죠. 공용면적이라고 했던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가치제도 없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그게 설계 변경이 잘못됐던 부분이랑 그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을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수부장자를 제대로 물먹이고 기망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밝혀낸 거죠. 그것도 객관적인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는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입증 절차로 신청을 했던 것도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는데 주된 원동력 중에 하나였죠. 영사.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경계 침범 나고 할머니와의 그런 것도 의뢰인들의 감정을 겪어보기 위해서 용서 아 당연하죠. 그거는 진짜 제가 처음으로 당사자가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던 거를 제가 당사자로서 잘 해결하는 거를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가 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거는 다른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바탕을 됐다는 걸 오히려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호석 변호사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강호석 변호사님 마음의 경계를 침범할 여성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 번째 사건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상가 있어요. 100억 분양계약 취소시켰던 저희들이 수행해서 YTN에 보도가 됐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이제 같은 상가 분양자들이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고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또 소송을 맡기셔가지고 진행했던 케이스였죠. 상대방이 국내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중에서 하나였고요. 저희가 전부 이겼죠. 전부 이겨서 이자랑까지 전부 다 받게 됐고 소송 비용도 90% 상대방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가 목적물 자체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 뭐 기둥도 들어와 있고 했던 그러니까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다 증명을 해서 예전에 저희 MBC 뉴스데스크 보도됐던 사건이랑도 괴를 같이 하는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총 이 3건 아까 공인중개사님 사건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침범됐던 사건 YTN에 보도돼서 MBC에 보도돼서 이겼던 사건의 후속 사건 전부 3건을 이번 주에 화수금 이렇게 3건을 선고해서 전부 다 10원도 빠짐없이 이겼죠. 여러분 강호석 변호사님이 마음의 경계를 침범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해 드리겠습니다.